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전하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레터의 새벽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암호자산 시장이 코인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런 흐름대로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 구간에 상단에 터치를 했고, 그래서 이따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서 살펴보겠지만 좀 횡보를 하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48K 정도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마 그 47K, 48K 부근에서 한번 또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차트와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 오늘 좀 준비한 여러 차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에 좀 유망한 코인들 제가 도반분들에게는 이야기 드렸죠.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제가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후보군들, 이제 코인들 여러 가지를 오늘 차트를 한번 쓱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한번 차트 쓱 훑어보는 것들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 대부분 다 유망한 미국 위주의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좀 애매한 그런 코인들은 이제 아예 우리가 들여다보지도 않기로 했고, 미국의 이제 금융 엘리트들이 좀 이제 좀 밀어주는 그런 좀 유명한 코인들 위주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챙겨보시고 차트들도 한번 쭉 보신다고 하면, 메모해 가서 보신다고 하면 괜찮은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 박스 안에 여기서 갇혀서 있고, 요거를 이제 좀 넘어서 이제 움직일 거라고 좀 보고,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초반에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과열되는 코인들, 사실 요 지표만 좀 봐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훨씬 편할 텐데, 대부분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지표예요. RSI 지표. 그래서 여기 지표에서 RSI라고 검색을 하시면 스토캐스틱과 상대 강도 지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스토캐스틱을 하면 아랫게 나온 거고, 상대 강도 지수는 위에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토캐스틱은 조금 더 빨리 반응을 하고, 위에 상대 강도 지수는 조금 더 천천히 반응하면서 전반적인 큰 흐름을 읽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주봉으로 놓고 일봉으로도 보고 4시간으로도 보고 하면서, 대략 비트코인 지금 4시간 봉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4시간 봉에서 상대 강도 지수에서 여기 지금 82까지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전에 12월 6일에 올라왔을 때 그때가 90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있었고, 한 번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이 RSI만 지표만 두 개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코인에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최소한의 그 차트 트레이딩을 하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살 때 진짜 지금 과열됐구나 정도는 알고 사야 된다는 거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4시간 봉, 뭐 1봉 정도로 볼게요. 1봉 정도로 보면 85까지 올라왔죠. 85까지. 그러면 꽤 과열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주봉으로 우리가 많이 살펴봤잖아요. 주봉으로. 여러분들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 힘드니까 주봉으로만 봐도 87까지 올라온 거예요. 주봉상 계속 과열된 이 주봉상도 몇 번씩, 그러면 월봉에서 보면 더 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RSI만 이 지표에서 추가해서 보시면 된다. 업비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코인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모르고 이 지표조차 잘 못 보고 그냥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초등학생부터 뭐 한 6, 70대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지표에서 RSI 검색하시고 넣어서 보시면 돼요. 보다 보면 눈에 익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볼 수 있다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방송할 게 많으니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71 정도 있고,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면서 소폭 올라왔습니다. 65에서. 그리고 구글 트렌드 이제 검색을 보면 계속 조금 하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비트코인이 다시 6천만 원 넘었기 때문에 아마 1월 2일자, 3일자 정도 지표가 뜨면 다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거 한번 쳤던 게 다시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시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운이 좋게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맞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늘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열어놓고
여기가 일부 고점일 수도 있지만 45K가 그치만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45K부터 비트코인을 보유한 분들은 익절을 조금씩 하는 거는 맞고, 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지표를 보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하랑 도반분들에게 제가 여기 설명을 좀 드렸지만 다시 소폭 하향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왔고, 우리가 여기서 연 단위로 보면 좀 더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쯤을 본다라고 했죠. 이제 여기를 본다라고 했고, 지금 여기서 여기에 도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래서 여기쯤 도달해야 된다. 아직 갈 자리가 이제 많이 남은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봉상에서로 보면, 거의 요거를 일봉상에서 보는 개념인데, 보면 위에 올라가서 땅땅땅땅땅땅 할 때 아까 연에서 보는 게 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리 빨리 도달하고 땅땅땅땅 하는 거죠. 어제 이제 하랑토반 프리미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아무튼 여기 도달을 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계속 다룰 거니까 그때 레드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코인베이스의 주식 차트를 제가 갖고 왔어요. 왜 나스닥 주식 차트 갖고 왔냐? 이런 식으로 347불까지 2021년 비트코인 불장 때 갔다가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다가 32불까지 빠졌다가 주식 코인이나 거의 다름이 없죠. 이제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다시 167불 정도, 거의 뭐 위믹스 차트처럼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여기까지 와줬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정고 넘어가지고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장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코인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2월 달부터 해갖고 비트코인 올라가면서부터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 차트 보면 어제 한 많이 떨어졌어요. 한 4% 정도 어제 빠진 것 같은데 꽤 많이 빠졌죠. 어제 한 4%는 아니라 1점 몇 프로 빠졌네요. 그래서 애플이 아마 4% 빠졌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거의 1%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서 나스닥도 지금 거의 정고를 뚫었다가 살짝 아래로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추이도 미리 우리가 볼 필요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잠깐 보면, 아까 RSI 우리 본다고 했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4시간 봉에서 보면 4시간 봉에서 이렇게 과열된 걸 볼 수 있죠. 4시간 봉에서 과열이 된 거예요. 여기도 과열이 됐고, 그래서 4시간 봉에서 과열이 딱 되니까 조정을 맞잖아요. 이때도 보면 4시간 봉에서 과열했으니까 여기 조정 한번 했고, 그다음 4시간 봉에서 또 과열됐으니까 또 조정을 한번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갈 때는 아래 이런 식으로 좀 낮춰가면서 한 번 더 올라와요. 이거를 많이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들이 눈에 있거든요. 이럴 때도 4시간 봉에서 과열하고 좀 눌러주고 시키고 다시 하고, 여기서 계속 박스를 하다가 이때 하면서 넘어가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도 4시간 봉에서 이렇게 한번 시켜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다시 하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다음을 보고 있는 게 한 47,000에서 48,000 요 사이인데, 여기 정도 도달을 하면 일봉상에서도 한 요 정도로 다시 올라올 거고, 주봉상에서 보면 드디어 거의 고점에 도달을 할 거라고 봐요. 이미 고점이잖아요. 주봉상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2021년의 불장이니까 이건 쉽지는 않고, 대략 이때라든지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일단 메가폰 패턴이 안 나온다는 기준이라면 한 47에서 48 정도 도달하면 일단 주봉상도 과열이 되는 거는 맞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봉에서 일단 지금 과열이 됐고 다시 한번 레그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의 파동은 끝나진 않았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알트들이 가주냐 아니면 비트가 한번 더 가고 그 다음에 알트가 그때 막 가냐,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알트들이 이더나 이런 것들 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비트 갈 때 마지막 알트 가면서 그렇게 끝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결국에 또 중요한 건 비트랑 알트랑 마지막에 갈 때가 여러분들이 레드선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어제 이제 하랑 도반분들에게는 이야기 드렸지만 주요하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이번에 목표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우리는 어차피 알트에 투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트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녹색 구간, 이 구간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도달하는 한 48 정도죠. 이 구간쯤을 일단은 이번에 목표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니까 한 절반 정도 빠졌고 절반이 더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기서 한 7%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7% 빠졌다 다시 좀 올라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니까 5% 빠졌고, 지금 여기서부터 대략 한 7%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빠진 것보다 조금 더 빠져줘야 된다, 도미넌스가. 비트가 횡보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비트 시총이 줄지 않으면 당연히 알트 시총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좀 진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다른 또 지표들을 봤을 때는, 알트코인 시총만 봤을 때는 피보나치 상 보면 그렇게 남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관점을 이제 저 역시도 2개 정도를 들고 가면서 중립의 중도를 좀 맞추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제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인데 이건 이제 많이 뛰어나서 이제 비트코인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을 안 들을 때는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너의 생각대로, 나는 나의 생각대로,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23년 이렇게 보면 2019년대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추가 좀 조정과 횡보를 하다가 한번 레그업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서 61.8 골든 레이시오 리젝션 여기까지 올라갔었고,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프랙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45K 정도부터는 일단은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과열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8K 지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서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달하면 47에서 48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더 과열이 비트코인은 된 게 맞다 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RSI 공부하고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시작이 반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해봐라, 그냥 도전, 무조건 도전인 거예요. 제가 100일 동안 뉴스레터를 도전하겠다, 이것도 100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200일을 도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1년을 할 수 있는 거고, 1년을 하면 또 몇 년을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 그냥 무조건 삶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전하셔라. RSI 나이가 아무리 많고 뭐 나는 컴퓨터 몰라도 그냥 업비트에다 RSI 치고 검색하면 이런 게 나와요. RSI 딱 보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한다. 하루 이틀 를. 그래서 RSI가 지금 비트코인이 17년대 이제 여길 닿았고, 프라이스 히트를 치고 RSI가 88 정도 구간이에요. 여기 닿으면 아까 19년도 우리가 봤던 방금 전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88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쿨다운을 했었고, 2021년에 하이사이클 갔을 땐 거의 95까지 갔어요. 지금 한 80, 한 2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오면 지금 여기 거의 한 85, 88 이 구간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요번에 미드텀 랠리의 진짜 과열 구간. 사실 여기부터 과열 구간 맞아요. 여기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 역사상 보면 조금 더 갈 자리가 있다. 그래서 예상을 48로 했던 건데 그게 운이 좋게 48대로 지금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늘 리스크는 감수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더리움의 이제 주봉 차트 살펴보면 저는 이더리움이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빠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한 3,500까지도 좀 보고 있어요. 3,200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인심을 많이 썼죠. 제가 인심 쓰는 건 아니고 사실 이더리움 너도 이제 좀 가라. 네, 이더리움 모아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2100이라든지 여기 조금 더 빠졌다가 갈 수도 있어요. 더 빠졌다가. 근데 어찌 됐던 이번에 갑자기 이더리움도 하루 아침에 막 5% 10%씩 해가지고 올라갈 것 같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들고 있고 업비트에 스테이킹 해놓으신 하랑도마분들이 계시잖아요. 저처럼. 그럼 그냥 일단은 이더리움 무조건 들고 가라. 이더리움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자산의 토큰화의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리플과 두 개 중에 양대 산맥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상에서도 아직 과열이 안 돼 있죠. 비트코인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토탈 마켓 캡 2 이제 이더리움 포함한 비트코인만 제외한 그 시총 차트인데 여기서도 보면 드디어 가우시안 채널을 이제 우리가 뚫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우시안 채널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박스를 다 해놨는데 지난 사이클에 가우시안 채널 뚫고 박스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한번 눌러주고 조정하는 요때 빨간 박스, 그 다음에 2019년도 요때도
그래서 비트가 요때라고 해서 알트도 여기다라고 매몰되면 안 돼요, 생각이. 저는 지금 알트 시총은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두 개가 이제는 좀 다르게 간다. 지금 이제 알트가 규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ETF도 나오려고 하고, 이제 알트가 결국에 저는 비트보다 시총 더 커지는 알트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제 예상은 급진적이지만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서로 이제 존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은 아무튼 알트가 시총이 더 앞으로 부의 바구니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알트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알트고, 그래서 알트 시총을 저는 이 자리로 봐요. 지금의 여기도. 지금도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빨간 거 구간을 벗어난 딱 자리. 그래서 알트 시총은 여기라고 봐요. 비트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비트는 미드텀 랠리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로 본다고 하면 뚫고 올라와서 눌러주는데, 지금 요게 제가 이제 어제 로그 차트, 로그로 보는데, 어제 제가 사랑하는 도만분들에게 요거 로그를 꺼놓고 봐가지고 0.618이냐 5냐 살짝 틀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 0.618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971년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0.5는 이미 도달을 했고, 그래서 여기 정도. 근데 만약에 요번에는 지난번에도 0.618 근처까지 갔죠. 그렇게 갔었는데, 예전에 이때는 얼마까지 간지 볼까요? 이때도 잠깐 좀 보면, 이때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 근처까지 갔었네요. 거의 1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지난 데이터 값이 처음에야 워낙에 이제 데이터 값이 좀 불분명하니까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 0.618 정도인데, 지금 0.618이면 961년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169빌리언 정도가 여유가 남은 거고, 만약에 한 48, 이 정도, 이 정도까지 1.1 트리언, 2 트리언까지 간 다음 329빌리언, 그러면 꽤 많이 남은 거니까, 리플 시총이 35비예요. 그러면 리플 시총이 거의 10배가 얘가 다 차지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죠. 이더리움도 가고 뭐도 가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역산해 갖고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하랑 도반분들에게는 그 역산을 한 걸 이야기 드린 거고, 구독자분들한테도 이제 팁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 직접 해보셔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주봉상 과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원저리까지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채널을 벗어났고, 이제 알트 시총들이 이렇게 가는데 엄청난 상승을 24년에 할 건데, 중간에 한번 눌러주는 때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요걸 좀 피하고 싶은 건데, 사실 못 피해도 알트는 마이너스에서 50% 60% 빠질 거예요. 여기가 이게 빠지는 게 한 30% 빠지니까 시총이, 그러면 개별은 한 6, 70% 빠지겠죠. 그게 싫어서 그런데 결국에 그 인내만 잘 견뎌내면 알트 시총이 10배가 올라요. 그러면 개별 코인은 100배 오르는 코인도 나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가 없죠. 그렇죠? 방금 이제 봤던 거 차트고, 리플. 자, 우리 리플 차트를 좀 보면, 우리 리플이 지금 여기서 심정지, 위에 와서 또 한번 심정지,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안에 우리 리플 짤을 보면 유명한 짤이에요. 이게 일어나 이러고 얘가 이제 눈을 동그랗게 하고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리플아 일어나, 너도 돈 벌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루하고 힘들 테지만, 아까 알트 시총이 그래도 좀 진보적인 관점에서 많이 아직은 남았잖아요. 비트 도미넌스도 좀 빠져야 되고, 그래서 일단 파란불 들어와 있고, 일봉에서 당연히 들어와 있고 주봉에서도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XRP 같은 경우 지금 거의 과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를 뚫는 게 한 1월 말까지 가면은 여기 박스 안에서,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간다. 그럼 뭐 2월 말까지도 가죠. 근데 늘 끝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움직이니까 뚫어줄 거라고 봐요. 뚫어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거의 그 신념의 영역을 넘어서 거의 기도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리플이에요. 저 역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아 이제 그만 돈 벌러 가자,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짜게 식어가지고 혼자 뭐 하고 있냐, 도대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은데, 얘가 좀 심폐소생을 해서 숨을 쉬어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아니면 ETF XRP에 저기 블랙락이 신청이 됐다, 이런
그런 뜬금없는 뭐와 함께 쫙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얘는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코인이잖아요. 2017년에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심정지를 푸는 여러분들이 자 일어나 한 마음으로 네, 돈 벌러 가야지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의 이제 XRP BTC 차트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좀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또 한 번 또 더 누르고 있죠. 비트가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XRP는 해도 참 진상이다. 참 미운 짓만 골라 한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또 좀 또 누르고 있죠. 여기 지금 채널 맞고. 그래서 이 보라색을 어디까지 갈지 여기까지 내려갈런지 아니면은 진짜 대환장으로 여기가 지난 이제 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매번에 거의 고점 부근이에요. 저점 부근 거의 여기. 그래서 여기 0.00000 지금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가 내려가야 되냐면 60%가 빠져야 되는데 그럼 비트코인이 혼자 60%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만약에 60% 올라가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땅굴을 파고 있다. 그래서 그만 땅굴 파고 이제 올라가라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엄청난 수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팽창이 온다라고 보고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포기자가 속출하고 댓글에 막 사람들이 리플은 암 걸리는 코인 뭐 정신병 다 나올 정도로 진짜 안 가고 있다. 얘들이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트코인의 월봉인데 이 거대 지표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한 번에 추세 전환, 파란색이 추세 전환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때 한 번 나왔어요. 2016년에 6월에 한 번 나왔던 이때 나왔던 거예요. 이때 나오고 이 거대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대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상승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이게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월봉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알고랜드 보면 이제 차트니까 쫙쫙쫙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알고랜드 지금 여기서 좀 보면 아직 여기서 보면 차트 한번 보고 로그 차트에서 보면 자 보면 지금 0.236이 뚫고 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과열이 그렇게 안 돼 있다. 알고랜드도. 그래서 알고도 더 갈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고도 그래도 한 0.5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그냥 들고 있습니다. 워낙에 싸게 이제 매집을 하고 위에서 샀던 것들도 있는데 아래에서 좀 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낮아져서 수익을 잘 보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발란치에도 보면 0.618까지 가 있어요. 아발란치 이 구간에서 막고 있고 거의 이제 과열 솔라나처럼 그 상위로 좀 과열 구간으로 가고 있다. 더 잘 가면 한 81불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진짜 과열이 많이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애매한 구간이다. 많이 오르긴 했죠 아발란체가. 그리고 폴카닷을 보면 폴카닷도 보면 지금 여기서 0.382 알고랜드랑 비슷한 구간에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주봉상에서 주봉상에서 보면 얘도 아직 그렇게 과열이 안 돼 있다. 0.38의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지금 13불 아니면 뭐 18불 요 정도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그냥 저항 없이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18불까지는 사실 좀 열려 있어요. 열려 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아직 과열이 그렇게 되진 않다.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한 118%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대략 한 여기 정도 도달하면 좀 팔고 여기 도달하면 팔고 이렇게 다 분할로 해야 돼요. 그래서 118불이라고 하면 나 118불에 다 걸어서 다 팔아야지 이런 건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몰라요. 누구는 저기까지 가는데 누구는 여기까지 가고 다 다르기 때문에 폴리곤 아직도 진짜 저평가죠. 아직도 진짜 지난 봤던 거 다 포함해서 제일 안 올라간 거예요. 얘 여기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전 마진이 있는 코인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폴리곤 같은 경우는 들어가 나온 지가 좀 됐고 수익이 나긴 했지만 이때 들어갔으니까 수익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덜 올라갔다. 그래서 그냥 들고 있습니다. 요번에 알트장 불장 이제 타오를 때 요게 여기에 도달을 할 때 그때쯤에 이제 매틱이나 알고랜드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뭔가 동기화가 자꾸 깨졌네요. 차트가.
안 올라가는 리플의 제 마음처럼. 네. 수위도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건데, 자, 수위 좀 왜 들고 왔냐 보면, 수위도 주봉상에서 보면 지금 추세가 괜찮아요.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추세가 괜찮다. 그래서 이 미국산 코인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옵티미즘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상장하고 엄청 눌렀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눌렀다가 하다가 지금 정고를 드디어 넘어갔어요. 제일 이제 추세가 잘 뻗고 잘 날아가고 있는 코인이요. 주봉상에서 보면 이 과열 구간 이미 좀 들어갔고 제일 많이 갔죠. 그래서 수위를 이제 살펴보면 아직 수위는 정고 처음에 상장가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수위도 이렇게 옵티미즘처럼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위도 지금 이제 괜찮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택스 같은 경우도 보면 다 미국산 이 금융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코인들, 오늘 이제 제가 그런 코인 특집이라고 했잖아요. 또 보면 대부분 차트가 비슷해요. 옵티미즘도 비슷하고 수위도 비슷하고 다 갔다가 눌러줬다가 다 한 요때쯤 한번 올라가고, 그래서 얘도 지금 거의 처음 상장가 정도 여기에 지금 도달을 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옵티미즘처럼 거의 과열 구간이라 지금은 당연히 들어가기에는 스택스 쉽지는 않죠. 이미 과열 구간인 거야. 한번 또 눌렀다가 그 다음에 매집해 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다음 이제 하랑 도반 우리 포트폴리오에 고려를 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이제 비트코인 위에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이미터블 X 같은 경우도 또 옵티미즘이랑 또 차트가 또 비슷하죠. 기술주들의 대부분 다 비슷해요. 레이어 2고, 얘 같은 경우 이제 하랑 도범분들에게도 이야기 드렸던 코인이고, 한 이때쯤 이야기 드려서 많이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수익률이 이제 꽤 짭짤하게 해주는 코인인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과열 구간 들어갔고, 지금 그래서 옵티미즘처럼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도달을 하고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좀 더 갈 자리는 남았는데 당연히 지금 완전 마진이 있는 상태의 코인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코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아비트럼 같은 경우 또 옵티미즘이랑 비슷하죠. 옵티미즘이랑 또 비슷합니다. 뭐 고점 갔다가 또 눌렀다 갔다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요번에 조금 더 가고 눌러줬다가 아직 유봉상에서 과일이 생각보다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횡보를 했단 소리고, 여기서 에너지를 이제 발산해서 좀 더 가고, 지금 여기서 아마 더 갈 건데 얘들 같은 경우도 지는 이제 상장가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마진은 없는 상태. 좋은 코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소셜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SNS 관련된 코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하이 리스크 좀 하이 리턴이다. 왜냐하면 이 빠지는 폭을 보면 미친 수준으로 하락률이 크잖아요. 하락률이 엄청나게 빠졌다가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죠. 몇 분에 160불에서 5불이면은 한 3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30분의 1 토막 났다가 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부터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갈 자리 아니에요. 이미 엄청나게 과열됐죠, 주봉에서. 분명히 여기서 조정을 할 거예요. 물론 더 갈 수 있지만, 이렇게 가면서 보조지표 하면서 좀 낮춰가면서 더 갈 수 있지만 지금은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안전마진이 없다. 그래서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가능성이 있다. 그럼 분명히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얘도 고려를 하는데,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빠지든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빠지든 분명히 한 이 지점 아니면 이 지점 언저리까지 빠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빠진다라고 하면 50% 빠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면 74% 빠지는 거야. 그렇게 빠지고 그때쯤 여기라든지 이쯤에서 이제 매집을 해 나가면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를. 자, 그리고 파일코인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고 유튜버들이 많이 언급해서 진짜 고점에 엄청 많이 물린 분들이 많은 코인이죠. 파일코인 미친 듯이 갈 때, 미친 듯이 갈 때 유튜브에 코인이 막 도배돼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팔로워가 많은 트위터나 유튜버들이 언급하는 코인 있죠. 거기 코인에는 당연히 그 코인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코인 그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일코인도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 요때쯤에 좀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올라간 코인들이 수익 난 거 봤는데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숭이 나무 떨어진다. 제가 원숭이급은 아니지만 아무튼 떨어져서 머리가 깨졌죠. 아, 이 파이코인 도대체, 근데 알아봤는데 파이코인 돈도 잘 벌고 한 달에 몇백억씩 벌고 수익이 나요. 괜찮은 살아남은 이미 프로젝트 증명이 됐는데, 이 구간 때 꾸준히 샀어요. 그랬더니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데 얘도 아직 그렇게 과열은 아니에요.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자리가 남았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14불 정도 요번에 좀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85%인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갔다가 또 이렇게 빠져가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진짜 지루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개미가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니스왑 이것도 이제 디파이 관련된 섹터 중에 좋은 거고 아직 그렇게 과열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왔고 지금 이 박스 구간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뚫으려고 하고 있는 몇 번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으면 그 다음 위로 올라가겠죠. 당연히 얘도 아직 그렇게 과열이 안 돼 있으니까 먹을 자리가 좀 남았다. 유니스왑도 괜찮다. UIDX 이제 탈중앙 거래소나 이제 디파이 얘도 마찬가지인데 유니스왑보다는 한 단계 위에 정도 있어요. 근데 얘도 여기를 뚫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괜찮은 프로젝트고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직 눈 씻고 찾아보면 들어갈 만한 좋은 코인들이 많아요. 아직 덜 간 거. 그러니까 시총이 앞으로 올라가면서 알트 시총이 나눠줄 코인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업비트에서 뭐 세이 그다음에 뭐 아스타, 솔라나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관심 갖고 하니까 거래량이 많잖아요. 개미들은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이미 올라간 코인들 안전마진 없는 거에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전마진 있는 코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 모든 성공의 비밀은 지루한 클리셰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 지루한 클리셰가 뭐예요? 인내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내를 해야 된다. 근데 대중들은 인내하기 싫죠. 왜냐하면 지루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쇼츠 자극적이죠. 그거 보는 거예요. 드라마도 1시간짜리를 5분에 요약한 걸 보죠. 지루하니까. 투자에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MZ 세대들이 뭐 몇 억을 날려서 뭐 코인 시장에서 망했네. 다 쇼츠 연결하는 그 도파민 뇌랑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결국 투자는 지루함을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싱글레너티 이거 보면 AGIX라는 거 AI 관련된 이제 코인인데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10분의 1 토막을 냈다가 10분의 1 토막 더 냈다가 쭉 갔다가 이게 옵티미즘이랑도 비슷하죠. 차트가 이제 이런 미국산 코인들의 특징이에요. 이 유망한 코인인데 이런 식으로 뺐다가 지금 했다가 여기.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주봉상 남아 있고 요번에 정고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괜찮게 좀 보고 있다. 얘도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고려를 하고 있는 코인이다. 그래서 코인 소개는 여기까지 딱 끝내고 자, 이제 펀딩 레이트 히트맵 보면 과일이 다시 좀씩 또 되고 있죠. 아직 좀 이제 뭐 이런 것들 ETH 이런 거는 비트코인 요건 좀 쉬고 있고 좀 이렇게 좀 과일이 다른 코인들은 되고 있다. 아발란체 50%막 100%까지는 아니에요. 89% 90%까지는 아니고 56%다. 그러니까 앞으로 알트들은 좀 움직일 자리가 좀 여력이 이제 많이 있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이제 청산맵 보면 여기 있던 롱 물량 요번에 또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24시간 봉이에요. 또 청산시킨 거예요. 또 청산시키고 여기 것들 청산시켰다. 그러면 다음에 지금 이제 46,000대 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또 청산시키러 또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47, 48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알트가 가주면서 한번 마무리되지 않을까. 만약에 거기서 횡보하면서 마지막 비트코인이 더 가면서 50K까지 만약에 가면서 끝날 수도 있겠죠. 모르지만 일단은 이성적으로 47, 48 되면은 비트는 RSI가 80 아까 한 8 정도 도달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95를 노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88부터는 과열이 됐다라고 확실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 드렸죠. 여기 88 정도 도달하면 자, 그리고 요 지표에서도 소셜 인덱스는 계속 빠지고 있고 요 이제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고 MBRB 같은 경우도 여기 정도 좀 더 2.38 정도 한 번 더 레그 올라올 거예요. 47, 48 되면 그때 되면 일단 과열이다. 자, 그리고 롱텀 홀더들의 MBRB 이제 장기 홀더들의 수익에 관련된 거 이제 좀 현명한 투자자들인 거죠. 그래서 얘도 여기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올라오면 되고 그 다음에 크립토 공포지수에서 NUPL은 오랜만에 보면 이런 식으로 NUPL이 이제 우리 크립토 퀀트도 갑자기 오랜만에 말을 안 듣네요. 자, 말을 좀 들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손실이 줄어들고 있는 차트를 좀 보면 요거 이제 로스 비율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시 제가 내려올 거라고 했고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 닿는 때가 한 47, 48 되면 닿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이제 거의 최고점일 때마다 닿죠. 바닥에 닿고 땅땅땅땅땅 해요.
여러 번 땅땅땅 할 때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끝나는데 일단은 보수적인 요번에 봐야 되니까 거의 2019년에 이때 정도 됐을 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때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긴장을 해야 되죠. 비트코인은 이제 과열이 됐고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알트가 가면 알트 시총 보고 이제는 거의 됐다. 그러면 요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면서 우리 요번에 어느 정도 익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하랑 도반분들 이제 댓글 달아주신 것들 중에도 보면 제가 이제 또 요새 프리미엄 영상을 올려드리고 하랑 도반분들에게 좀 여러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너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 물고기를 잡아서 지금 자꾸 식판에 올려주는 거 아니냐, 너무 좀 또 초심이 달라진 거 아니냐, 약간 방송이 너무 좀 디테일해졌다 이렇게 얘기 주시는 진심 어린 조언이죠. 이제 약간 이제 제가 온도를 다르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레벨이 너무 다르니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해보겠다. 어차피 이렇게 해도 어떤 거는 만족을 못하고 이렇게 해도 또 만족을 못하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또 너무 물고기 잡는 법만 알려주고 물고기를 안 잡아줘서, 그래서 요번엔 제가 지정가 매도를 얼마에 해야 되는지, 뭐 리플, 그다음에 지금 알고랜드 같은 경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개별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담을 받으면서 그걸 막 하나하나 하는 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고기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 잡아서 입에 떠먹여 드리진 않지만 식판에 올려드리는 정도까지 요새 하고 있는데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저를 믿고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번 다음에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좀 과했네라고 하면 조금 더 포지션을 옮길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랑 도반분들은 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고충이 많다. 이렇게 하면 또 여기는 또 이렇고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 고충을 부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방송 마지막 이야기 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은 지금처럼 제가 아침마다 하는 방송 잘 따라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같이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주셔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 방송이었고 죄송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